네, 안녕하세요. 저는 번역 작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CAT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김승호라고 합니다. 라쿤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어, 앞에서 많은 분들이 그 CAT는 누군가가 할 테니까 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제가 됐네요. 되게 겹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전전 직장이 출판사였고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어, 두 가지를 크게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는 편집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효율화할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또 하나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요 모임은 번역 모임이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CAT를 꺼내왔고요. 일반적으로는 번역 방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장고 개발자라서 장고 문서를 예를 들었는데,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문서를 열어놓고 원문을 쭉 띄워놓은 다음에 문장 뒤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번역을 하시죠. 이런 번역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든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내가 뒤에 나오는 어떤 단어를 앞에서 어떻게 번역했더라, 이렇게 좀 궁금해지고 찾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문장 구조는 분명히 비슷한데 내가 이 문장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번역했더라, 이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장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엔 타이핑하기도 귀찮아지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을 번역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책에서도 이제 내가 번역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들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끝판왕으로 이제 책의 개정판이 나오면 이거를 어디가 수정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제 원문은 뭐 아스키닥이나 RST나 뭐 여러 가지 텍스트 포맷으로 되어 있으니까 diff를 뜨면 되는데, 그 diff 된 결과랑 그 번역 결과랑 또 매칭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한 권 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는 책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힘든 작업이니까. 근데 6개월 뒤에 이제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번역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다음 책을 또 해봅시다 라고 이제 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생겨서 그 초대에 응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머릿속에 쌓였던 그 번역 지식이라는 게 다 날아간 상태에 다시 이제 새로 번역 지식을 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CAT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잘 안 파보고 있다가 그 한 분이 번역하면서 CAT를 사용하시는 걸 보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CAT를 사용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번역하면서 얻은 지식을 내 머릿속이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번역하는 자원을 줄이고, 그러니까 번역하는데 들어가는 자원을 줄이고 번역을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CAT 도구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뭐 트랜시팩스나 다른 분들이 잠깐씩 언급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 단위로 끊어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순서가 꼬여 있기는 한데, 앞에 거는 뭐 한 문장 한 문장씩이지만 밑에서 두 번째 줄은 세 문장이 같이 있는 건데, 세 문장이 지금 세 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왼쪽은 오메가T라는 프로그램의 화면인데요. 다 따로 떨어져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단위로 쪼개져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장 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면 번역문을 추천을 해줍니다.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왼쪽 화면에서 위에서 세 번째 문장을 내가 번역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내가 비슷한 문장 구조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중에 패치4라는 부분이 다르다라고까지 알려주니까 나는 그 다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번역을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100% 똑같으면 그 번역된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나만의 단어장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지식,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 지식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는 거죠. 이 과정들이 한 권에서 끝나지 않고 책이
책을 계속 번역하면 번역할수록 단어장이 많이 풍성해질 테니까 이 단어장을 통해서 나는 번역하는 공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번역하는 회사에서는 아까 트라도스 같은 툴 얘기하셨는데, 혹은 메모큐 얘기하셨는데, 그런 도구의 메모장을, 그 단어장을 공용으로 관리를 해서 그 단어장에서 이제 추출해서 또 사용하신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능인데, 원문을 업데이트를 만약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기 연두색에 표시된 S0 태그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원래 코드였어요. 근데 O가 많이 들어갔죠.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한 건데, 저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 불러오면, 원문을 새로 불러오면 번역하지 않은 문장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수정된 문장은. 근데 내가 예전에 번역했던 기록이 메모리에 컴퓨터에 있으니까 오른쪽 위를 보면 이 문장이 예전에는 어떤 문장으로 번역이 됐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뀌었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까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CAT 도구는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상업용 도구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까 장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텐지팩스의 화면이고, 텐지팩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아쉽게도 개인이 쓰려면은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아보니까 스마트캣이라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조금 화면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살짝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텐지팩스나 스마트캣은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번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그 번역 시간대는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짜투리 시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온라인밖에 안 되면 조금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메가 T라는 도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고요. 어떻게 조금 개조를 하면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어서 뭐 단어장을 공유한다거나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이제 번역 지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번역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레드펜이라는 도구인데 일본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팔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어떤 문서 형태들을 지원하는지가 나타나고요. 왼쪽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한글 문장에 대한 그 어떤 맞춤법 검사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호나 아니면 뭐 띄어쓰기 규칙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호 혹은 어떤 규칙, 어떤 규칙이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두 번째 문장이 유고를 발견한 연구단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문장이 이 규칙 오른쪽에 이제 규칙들을 쭉 넣을 수 있거든요. 규칙에 따르면 120글자를 넘어서 너무 긴 문장이다라고 표시가 된 거예요. 바로 옆에 2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몇 단어가 넘었기 때문에 표시를 해준 거고, 제가 이거 실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번은 보면 length of sentence가 120글자를 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words, 그러니까 단어 수가 30단어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세 번째는 화이트스페이스가 쉼표 뒤에 필요하다. 근데 여기 지금 쉼표 뒤에 화이트스페이스 그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띄어쓰기를 하면 사라지고요. 뭐 마침표 뒤에도 띄어쓰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정 과정에 혹은 이제 내가 퇴고하는 과정에 잡아내야 할 굉장히 자잘한 것들을 많이 잡아줍니다.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것으로라는 단어가 2번 정확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한 문장 안에. 근데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 혹은 한 문단에서 반복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잡아주고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따옴표 앞에 띄어쓰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잡아주고요. 규칙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레드펜이란 도구를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2년 전쯤에
낙교님이라는 분이랑 저랑 이제 막 같이 작업을 해서 한글 지원을 넣어보자라고 했는데 자바 프로젝트라서 살짝 한계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좀 꼬여서 잘 안 되다가 요번에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해보니까 제대로 이제 CI를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R을 넣어놓은 상태라서 조만간 아마 한국어 지원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원이 되면 제가 그 레드펜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서버를 올리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글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카피라이트인데 아까 현우님이나 뭐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작권 쉽게 생각해서는 그냥 외국의 좋은 글을 내가 한국어로 잘 번역하고 싶다 혹은 소개하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그 글을 쓴 분의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존중해 주려면 먼저 연락을 드려서 내가 번역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그리고 꼭 번역을 하고 원문 출처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원문 출처 되는 거니 내 블로그에 링크를 해줘. 뭐 아니면 번역이 끝나면 나한테 메일을 다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들도 꼭 지켰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또 내가 공들여서 번역해 놨는데 이거 저작권 어긴 거예요 라고 해서 글 내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번역 지속 가능성을 좀 줄이는 일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터닥스라는 모임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꽤 많이 알려져서 이제 문서와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컨퍼런스인데 한국에도 이것들 좀 이제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파이콘 중간에 여기에서 라이터닥스 서울 모임 1회를 했었는데 2회는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작게 미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현지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같이 마루 180에서 작업을 이 미덥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때는 번역은 아니고 주로 블로깅과 테크라이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공지가 올라왔을 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